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 전달 방법과 객체 배열 그리고 내장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소드로 인수가 전달될 때, 즉 매개 변수가 넘어왔을 때 일반 변수일 경우, 즉 일반 기초형 변수라 하면 인트형, 플로트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변수가 넘어올 때는 대부분 call by value, 즉 복사에 의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객체가 넘어올 때는 객체라는 것은 이 객체의 이름 또한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참조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소 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객체 자체가 똑같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int형 변수가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서 int형 변수 10을 저장해 놓고 int형 변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x에 들어있는 10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inc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a의 복사가 됩니다. 따라서 a는 10이 되고 이때 a를 변화시킨다 해서 x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예제는 객체가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경우인데요. 자, 왼쪽에서 circle 클래스 타입의 참조형 변수 obj를 선언하고 그리고 circle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가리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bj는 이 그림처럼 circle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때 obj.inc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obj 자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에 circle 클래스 타입의 참조형 변수 c가 obj의 참조형 변수 참조값을 받게 되는데요. 참조값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화살표가 참조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서클에 관련된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소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서클 C도 이렇게 서클을 가리키는 형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obj와 서클은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라서 객체 자체를 넘겨주는 효과가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는 피자를 모델링한 거고 피자 테스트에서 피자 객체를 2개를 생성했습니다. 자, obj1과 obj2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피자 타입의 객체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라지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obj1에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 obj1과 obj2를 넣어서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때 이 메소드를 살펴보면 메소드는 되돌려주는 타입 또한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또한 클래스 타입의 객체 2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처리를 한 후에 다시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되돌려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되돌려주는 타입이 피자 클래스 타입이므로 이 피자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게 되면 클래스 피자 타입의 라지스트가 이 한 메소드의 결과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메소드는 오브젝트 2개가 객체가 2개가 들어오면 이 2개의 레디어스를 비교해서 큰 값을 리턴해주는, 근데 큰 값이 레디어스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큰 레디어스의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배열 또한 배열의 이름은 배열 연속 공간의 제일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거든요. 이거는 객체에 대한 언어가 아니라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에서도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키겠다 이렇게 외우라고 저는 많이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배열의 이름은 참조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바에서도 배열이 참조형 변수가 돼서 객체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로 배열을 넘겨주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obj1.inc를 호출하는데 리스트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1, 2, 3, 4, 5라는 값으로 초기화된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을 넘겨주면 이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형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가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객체를 넘겨줬던 방식처럼 이렇게 배열을 가리키던 주소가 넘겨가기 때문에 똑같은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그런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자, 배열을 받아서 최소값을 계산해서 그 최소값을 반환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배열이 첫 번째 배열의 최소값, 두 번째 배열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 보니 배열 두 개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태틱, 퍼블릭 스태틱이니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면서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형은 더블이 되겠고요. min array라는 메소드 이름을 가진 그리고 매개 변수로 리스트라는 배열 더블형 배열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제일 첫 번째 값을 무조건 최소값이다 라고 지정해 놓고 그 다음 값부터 하나씩 비교하면서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최소값에 그 값을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부등호만 바꾸면 최대값을 구하는 모양이 되겠네요. 자, 메인에서 테스트하는 두 개의 배열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배열 객체는 정적이라서 먼저 이렇게 도중에 도중에 입력할 때는 방 하나하나 또는 포문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초기화는 이렇게 집박효로 묶어서 한 번에 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min array라는 함수를 불러서 a라는 그 배열을 넣어주고 함수를 불러서 min을 구하고 출력하고 그리고 min array 함수를 즉 메소드를 b라는 배열을 전달해 주면서 호출해서 min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배열에 대해서 min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클래스 안에 같이 있는 경우이죠. 지금 이 array 아규먼트 테스트하는 클래스 안에 같이 메인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메소드를 그대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실체화시켜서 객체 점하고 부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배열은 배열인데 배열의 각각의 인덱스 안에 저장되는 값이 일반 값이 아니라 참조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되겠는데요. 일반 기초 배열, 즉 인트형 배열, 플로트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들이 들어갑니다. 배열방에. 그러나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의 경우에는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렉이라는 사각형을 모델링하는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로 저장되는 그런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이 렉이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낼 때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내부에 있는 에리어를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width 곱하기 height에서 전체 면적을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를 가지는 rectangle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 타입으로 리스트를 생성하는데요. 배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렉이라는 클래스를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저장한다기보다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열을 선언하고 실제 객체를 5개를
new에서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한 배열, 지금 new하고 렉탱글 5개를 생성했는데 배열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 렉이라는 5개가 연속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주소를 이 리스트가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배열이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값들을 조회하거나 값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배열의 값은 객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배열의 빈 방만 만들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new하고 실제 객체를 생성해서 리스트 방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렉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살펴봤을 때는 가로, 세로 값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숫자를 주고 생성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객체 이름으로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객체 이름들은 그 객체 자체를 가리키는데 그 객체들은 리스트라는 배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리스트 배열이라는 각진가로 열고 인덱스로 제어하는 거에 점하고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감독하고 영화 제목, 즉 영화 제목, 영화 감독, 영화 제목, 영화 감독 이렇게 2개를 지금 입력을 받고 있네요.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movie라는 클래스를 디자인하고 movie 테스트를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movie는 타이틀과 디렉터로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이 movie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타이틀과 디렉터를 주면서 생성하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임포트에서 스캐너를 추가시키고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 타입의 스캐너, 여기는 꼭 스캐너가 아니고 참조형 변수니까 in이라고, s라고 쓰셔도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스캐너 system.in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표준 in 뭐겠습니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표준 아웃은 모니터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리스트 배열을 만드는데 movie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값들을 저장하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ovie 하면서 지금 2개의 배열을 만들었네요. 이러면 movie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movie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 처음을 리스트란 이름으로 가리키게 되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배열을 만들었으니 실제 객체를 생성해서 배열에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객체를 생성하는 그 문장인데요. movie 객체를 타이틀과 디렉터를 주고 생성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타이틀과 디렉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문을 영화 감독 땡땡 이렇게 출력해 놓고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next line 함수를 써서 메소드를 써서 한 줄을 딱 읽어 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 땡땡 출력해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영화 감독 이름을 다시 읽어줍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비 객체를 생성해서 리스트, 즉 배열에 넣어주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했다면,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출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배열 요소가 지금 2개를 만들었는데 일단 그 배열의 개수보다 하나 적게, 왜냐하면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의 개수보다는 하나 적은 인덱스로 끝납니다. 따라서 같거나를 쓰지 마시고 i는 0부터 i는 리스트의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조회를 해와서 그 리스트의 i번째, 0번째, 1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0번째 타이틀 그리고 이 리스트의 1번째 타이틀 이런 식으로 입력된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적 배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수한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서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자료 구조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조회하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그런 학문인데요. 거기에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나옵니다. 그 자료 구조를 그대로 코딩해서 구현해 놓은 것이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뾰족가루를 쓰고 타입을 쓰게 되면 이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ew array list 하고서 다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객체를 array list라는 그런 형상의 객체를 생성해서 리스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라는 것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array list 컬렉션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각종 리스트에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는 add라든지, 여기는 그다음에 사이즈를 알 수 있는 size라든지, 그리고 get 하는 거 보니까 뭔가요? 뭔가를 얻어오기. 그래서 get하고 가려고 인덱스를 넣으면 그 인덱스를 준 거에 값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 기억나십니까? math하고 대문자로 이루어진 거 점하고 들어가네요. 스태틱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th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찍어내고 그 객체 이름 점하고 접근할 필요 없이 바로 클래스 이름 점하고 클래스가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스태틱 클래스라고 배웠습니다. 외장 클래스, 내장 클래스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간 구조일 때, 그때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내장 클래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장 클래스 중에서도 내부 클래스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간 형국의 모양일 때 밖에 있는 클래스를 외부 클래스로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내부 클래스로 쓸 때 가장 유리한 점, 그리고 내부 클래스를 쓴 이유는 뭐냐면 외부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멤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멤버까지도 다른 클래스잖아요, 엄연히. 그런데 내부에 들어있는 클래스는 외부에 있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들을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이게 내부 클래스에 정의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정의된 걸 보면 클래스 아우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집 밖에 열고 클래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닫고 클래스 닫았습니다. 이 안에 클래스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이너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너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우터 클래스 안에 이너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우터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이라고 인트 num을 선언해 놨지만 이너 클래스에서는 그 num을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과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좀 편한 마음으로 풀어보십시오. 5장의 연습 문제인데 페이지 개수는 좀 많아 보이지만 이게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작성하시고 답안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데 MS 워드나 아리 한글에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 이름을 5장 연습 문제 학번 이름을 저장해서 제출하시고요. 기한은 넉넉하게 4월 20일까지 잡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습 시스템에 접근이 쉬우시면 그쪽으로 들어가시고 또 K여부가 쉬우시면 K여부로 들어가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